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상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부스터샷이 접종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가 접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밤사이 현지 시각 27일 백악관에서 공개 접종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한 뒤에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78세여서요. 부스터샷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을 합니다. 예. 지난 23일 미국 보건당국이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4일 만에 접종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부스터샷 대상자들을 향해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추가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접종자들의 접종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oosters are important,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we need to do is get more people vaccinated.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are doing the right thing. Over 77% of adults have gotten at least one shot. About 23% haven't gotten any shots. 보통은 이제 백신을 맞고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스터샷을 권고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 정부 내에서도 돌파 감염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 인사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인데요. 현지 시각 27일 오전 코로나19 증상을 겪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10일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라이스 대변인은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부대변인 브리핑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현재 몸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 덕분에 중증이 아닌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주 유엔 총회 기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했습니다. 최소 6개의 회담을 블링컨 장관을 배석했고요. 또 국무부 고위직들과 상당한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 함께 갔던 다른 이들 중에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이는 없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도 백신 접종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돌파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네. 또 치료제 관련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임상 단계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네. 화이자가 확진자와 같은 가정에 사는 성인 2,660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이상 임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예. 임상 시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와 HIV 치료제인 리토나비르를 혼합 투여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짜 약이죠. 플라시보를 복용시키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음을 인지한 초기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독감으로 치면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예. 모으고 있습니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감염됐거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면서 이 치료제가 백신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리제네론과 또 일라이릴리가 각각 개발한 단일 클론 항체, 코로나19 치료제가 미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구용 치료제는 없어서 이번이 처음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예.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약사 중심으로 팬데믹 종식 시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추가로 전망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내놓은 전망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악화를 하다가 11월 25일 추수감사절 무렵에 잦아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화이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틀리브 전 국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로 옮겨감에 따라 감염 유행이 북동부를 휩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추수감사절 무렵에는 좀 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이때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를 약 2만 명 선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고틀리브 전 국장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거나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면역력을 확보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6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만 9,8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한 18% 정도 줄었는데요. 2만 명은 현재 한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 11월 말부터는 미국의 확산세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상황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가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긴급 사태도 이제 해지할 계획이라고요? 네,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현재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9개 지역에 긴급사태가 발효 중인데 오는 30일까지가 시한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이달 30일에 모두 해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강요 회의를 거쳐서 정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중에 전문가 회의와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최종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의료 상황에 중점을 두고 백신 접종률 등을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신규 환자 감소세와 또 요양 환자 감소세가 모두 나타나고 있고 모든 지역에서 병상 사용률이 가장 심각한 단계에 해당하는 5%를 밑도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17,000여 명이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여전히 많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9분의 1 수준으로 엄청 줄었군요. 네, 줄어든 것이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